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좀 전에 선생님, 제가 여기 와서 선생님께 말씀 들은 분이 프로이드와 융, 프로이드와 융, 프로이드와 융 이러는데, 프로이드는 굉장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고독한 천재였다. 그런데 융은 화합하는 천재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융 그러면 좀 집단 무의식이나 어려운 얘기를 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융보다는 프로이드가 굉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융은 특별하게 정신의학이나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만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거라 융은 그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프로이드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 선생님이 프로이드를 연구소도 가보고 프로이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하나가 안타깝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네. 너무 천재적이. 야,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너무 천재였다. 너무 천재였다. 야.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제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혹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이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야하.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 눈에는 독재적인 거죠. 거만하게도 보고. 그렇죠. 오만하게도 보고. 그래서 내가 그 비엔나에서 학회가 있을 때, 네. 내가 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일상생활이 어떻게 했는가 책으로밖에는 내가 못 봤는데, 그 레지던트를 시켜가지고 그 프로이드 일화에 나오는 거리, 예를 들면 뭐 어디를 거닐었다, 네. 자기가 어디서 개업을 했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걸 다 조사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맵에 만들어가지고 학회가 끝나고 나서 그걸 따라가 가봐서 몇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아하. 프로이드가 이게 굉장히 강박적이에요. 예. 굉장히 강박적이에요. 단어 하나 가지고 융하고 편지 나누는 게 뭐 이 책이 한 거예요. 어휴. 야. 그 자기 생각을 상대방한테 주입시키려고. 네네네. 끊임없이 설득하고 반증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굉장히 강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강박성이 어디서 왔을까? 물론 개인의 성격이긴 하지만은 비엔나에 가서 다방에 들어가 봐서. 네. 커피숍이지. 네. 그것도 뭐라고 돼 있는지는 내가 이름이 잊어버려. 비엔나 커피 마셔봤어요? 네. 옛날에? 네. 비엔나 커피 아주 고급 커피로 가격도 좀 비싸고. 근데 그 비엔나 가서 비엔나 커피 그런 커피 없대. 우리나라에서 지었나 봐요. 아메리카노처럼 미국 가면 아메리카노 없잖아요. 네. 이래 좀 높이 그거 하는 것 같아. 근데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전부 요 테이블에 말이지 꽃이 있어. 네. 생화가. 근데 이래 내가 보고 있으니까 생화가 이제 그 며칠 됐는지 꽃잎이 한 두서너 개가 떨어지더라고. 네. 떨어지나 보다 그랬지. 네. 그랬더니 종업원이 와서 싹 썰어가. 그게 강박적인 거지. 네, 그러네요. 네. 그거 나오고 좀 보면 어떠고. 그러니까요.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비엔나의 분위기 전체가 그러니까 개인에게 뭐 강박적인 거는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갖고 있지만은 강화되는 게 사회적인 영향이 아닐까. 네. 비엔나의 그런 강박적인 분위기가 프로이드의 안 그래도 강박적 성향을 더 강화시킨 요인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셨다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가령 이제 중국집을 찾았어. 그 기마병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 이제 뭐 심심하기도 하고 손 들어가지고 이제 길도 묻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봐서 중국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싶은데 뭐 근방에
어디 좋은데 소개해줄 수 없나 네네. 이러니까 이 백처럼 이렇게 메고 다니는 이만한 핸드북이 있어. 네. 그게 그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얼마짜리를 먹고 싶으냐, 와.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데 가서 먹고 싶으냐, 네. 종류는 어떤 걸 먹고 싶으냐, 이런 걸 무슨 신문하고 주문을 받는 거기서 벌써 주문을 받아. 네. 그래서 내가 뭐 대충 얘기해 주니까 이걸 딱 펴가지고 이 블록에서 두 블록 가서 좌측으로 한 블록 가고 거기서 몇 메터 가면 있습니다. 야.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돈 팔다리 길인데 이리 가보세요. 그렇지. 저쪽으로 가면 맛있는 데 있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생활 전반에 이제 강박적인 게 이게 딱 규격화돼 있죠. 뭔가 깨달으셨겠네 생각.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본래 자기 머리가 출중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융합이 돼 놓으니까 거기에 가서 친근하게 붙어서 질문한 사람이 없어.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프로이드를 이해한 거는 프로이드 뮤지엄을 찾아가서 찾아가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제껴요. 그래 안내문에 이래 보니까 프로이드 뮤지엄 몇 번 누르라고 돼 있더라고. 그리고 몇 번을 이래 눌리니까 그 안에서 왜 왔느냐고 관람하러 왔다고 문을 열어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귀찮아하는 사람은 한번 눌러가지고 문 안 열리면 들어가겠어. 그러겠죠. 우리나라는 문 24시간이면 이제 그런 게 들어가 보니까 박제된 프로이드구나. 살아있는 프로이드가 아니야. 박제된 프로이드. 프로이드가 쓰던 이런 컵 같은 것도 있고 그 유명한 카우치도 놓여 있고 실제로 쓰던 것들이 자기가 보던 책들이 있고 수집한 수제품도 있고. 그러면 내가 나오니까 문제가 앞으로 관리인이 하나 주리에 가서 융연구소를 가서 그건 융뮤지엄이라고 안 그래요. 융인스티튜트 연구소예요. 뮤지엄과 연구소의 차이. 가보니까 아주 활발해. 생동적이고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융이 살았을 때 비서를 했던 제일 마지막 살아남은 분이 그 당시에 내가 갔을 때 70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한 일주일 잤어. 그것도 뭐라고 할까 한국적으로 내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잠깐 이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서 그 한국 융연구소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강연을 해서 그래서 덤으로 내가 이화대학에 초청해가지고 그분을 강연을 한번 시켰어.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나오고 자기가 돌아가서 말이죠. 서로가 호혜적으로 언제든지 오라고 오면 초청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브로셔를 맨날 보내줘요. 그거는 단기, 장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식으로 그냥 아니까 보내주나 보다 이건데 자기는 그게 아니에요. 요거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이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난 군성으로 간다. 간다. 그거는 그렇게 안 들어요. 요 프로그램에 뭐 오겠다 그렇게 듣는 거. 그러니까 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데 이제 오거든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 이러죠. 그래서 내가 부부간에 유릴 패스 타고 기차 여행하고 배낭여행을 할 때 주리에 갔어 내가.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내가 주리에 왔는데 반갑다고. 거기 호텔이 어디냐고. 호텔이 아니고 거리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고. 그 위치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 돼 있는 게 방향표를 요래해가지고 요새 우리 집
세 번호처럼 돼 있어. 네네. 뭐 스트라스 뭐 네. 1, 2 뭐 이런 식으로 딱 해놔서 그래서 그걸 내가 읽어줬더니 꼼짝 말고 그거 있어. 그래서 내가 둘이 서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왔어. 예. 짐은 이런 배낭 몇 개 징게 없는데 예. 짐이 타다가 또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좋은 호텔을 하나 소개를 할 테니까 타라고. 예. 그래서 내가 호텔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 집에서 좀 민박할까. 또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양반이. 놀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놀라게 하는 방법. 나는 한국식이고 자기는 스위스식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서양인한테. 네. 차 안에서 한참 핸들을 잡고 고민을 하더라고. 이 거치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하는 줄도 모르고 한국식으로 그냥 자기 집에 가서 뭐 잘못하면 자고 자지 못할 형편이면 차나 한잔 넣어먹고 네. 넣으면 되겠다. 네. 이 생각이야 나. 네. 그랬더니 막 고민을 하더니 결심을 했더니 좋다고 네. 가자고. 어허. 그러면서 가면서 나보고 돈을 $20 빌려달래. 네. 이것도 무슨 소리야.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네네네. 손님한테 문 돈을. 그랬더니 설명을 해. 오늘 일요일이라서 은행 문도 다 닫히고 해서 예. 내가 돈을 현금이 없다. 캐시가. 당신을 대접하려면 슈퍼에 가서 지금 이제 먹거리도 네, 사고 해야 네.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20불만 빌려달라고. 합리적이네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100불 받아서 줘야 되는 나그 생각인데. 네네. 그 20불 빌려줬더니 슈퍼에 가서 다 사고 그 다음날 진짜 나한테 갚아주더라고. 오. 그래 가보니까 원룸이야.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원룸이에요. 조그마한 세상에. 원룸인데 자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여기 저기 처음부터 그 뭐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전부 고가구 뭐 예. 있는 게 전부 앤틱이라. 아하. 발질이 놓을 틈이 없어. 발질이 놓는 데는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 그게 자유로운 많은데 온갖 고가구들이. 베란다에 나오면 저 앞에 집도 베란다에 나와 하이고 그렇게 코미디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서툰 영어로 뭐라고 뭐 찍게요. 네. 찍기만 저희가 수정을 해도 다시 이렇게 앞으로. 예. 그러면서 내가 이래 따라해. 네. 그럼 또 한 번 리피트. 네. 가르쳐 주는 거야. 예. 나는 또 재밌잖아 그거. 네. 응? 할 줄도 잘 모르는 영어로 했는데 그걸 바로 주니까 나로서는 좋다고. 예. 그래서 자꾸 받아들이니까 말이지. 그게 굉장히 호감이 가는 거. 한국 사람은 가르쳐 주면 안 듣는데요. 나는 너무 잘 들으니까 뭐 굿보이래. 굿보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이구 오래도 계시 장기 투수가. 그래서 그분이 고백을 하기를 네. 이 집 생기고 식구 이외의 장거는 당신 그분이 처음이래. 근데 진짜 잘 데가 없어. 예. 근데 이거 어디서 작가 이런데 벽을 이렇게 땡기 내리니까 그게 침대도 아주 벽걸이 침대. 네. 그래서 일주일도 거기서 영어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다음에 프로그램 보낼 테니까 네가 오려면은 온다고 하면 그 영어나 독일어는 자기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우리는 돈 달라 소리 하기가 더 거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명백하게 딱 무료로 합니다. 그런 독일이고 그런 스위스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에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영 인스티튜트가 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가 알겠어. 또 그 문화가 다르네요. 영이 살던 집이야 그게. 그러니까. 크지도 않아요. 그거를 시에 기증을 하는.
그래서 옆에 땅을 좀 더 사놓아가지고 키운 건데, 연구실이라는 게 방방이 따로 없더만 보니까. 네. 서가야. 서가 사이에 책상 하나 놓은 게 연구실. 야. 이게 돌아가는 게 아주 확 다이나믹하게 돌아. 그게 또 세계적인 연구실. 사와서 뭐. 근데 이제 시에서 그걸 전부 관리를 해주는 거야. 예. 관리를 해주는데 옵션이 딱 한 개밖에 없어. 1년에 2번 저리 시민을 위한 공개 강좌만 하는 거야. 그 이유는 간섭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돈 줘놓고 뭐 몇 원 얼마 썼느냐 10원짜리까지 연구소 다 해야 되는 거지. 예. 그거는 딱 맡겨놓고 시민을 위해서 이 두 가지만 충족해주면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활성화되고 지금 연구소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많아요. 네. 세계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프로이드하고 융의 다른 점이 이거구나. 네. 그거 하나고 프로이드보다는 융이 좀 동양적이에요. 네. 그 아쉬운 것은 프로이드가 너무 천재인 것이 아쉽고 네. 남의 소리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네. 제일 큰 거는 이 프로이드가 불교를 좀 접했으면 아하. 네. 많은 것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 그렇게 천재가 불교까지 접했더라면, 그래. 동양 사상까지 접했더라면, 불교에서 하는 그런 걸 보면 프로이드 이론보다 훨씬 나은 게 많아요. 뭐 무의식도 층을 아래야식이 있고 무슨 말라식이 있고 뭐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읽었으면 접할 수 있었으면 자기의 천사성을 훨씬 많이 이렇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융은 어떤 식으로 뭐 접촉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양에 대한 이해가 그 서양 정신분석학자들 중에는 제일 커요. 네. 그럼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 학자였다. 이렇게. 뭐 완전히 이해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냄새가 조금 풍기는.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런 이야기가 재밌네요. 어느 책에도 없는 이야기고 선생님만 경험한 또 경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프로이드를 좀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융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선생님 말씀을 크게 나누어 보면 비엔나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강박적인 특성과 쥐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서로 대표되는 허용적인 그러한 특성들이 그러지 않아도 강박적인 프로이드와 또 타고날 때 좀 더 사회적으로 타고났을 융에게 서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프로이드는 자기의 학문을 만들고 그것을 위대한 업적으로 만들었지만 융은 동양과 서양의 통섭, 뭔가 이렇게 아우르는 것처럼 사람들과도 연대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프로이드만의 독특한 세계관, 융의 독특한 세계관이 이렇게 양대 산맥처럼 꼽히게 됐다는 건 여간 흥미로운 뒷얘기이자 제 이해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득 그 이어령 선생님과 이근우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이어령 선생님이 좀 굉장히 천재셨고 그렇지만 생전에 선생님을 뵙고 나는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가 존경과 사랑 중에 하나를 받는다면 선생님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제게는 선생님의 삶이 융처럼 좀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어령 선생님의 삶이 정말 프로이드의 삶처럼 참 외로운 천재. 그 쇼펜하우어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재의 숙명은 외로움이다. 예, 천재의 숙명은 외로움이다 그러는데 설령 외롭다 하더라도 이것을 네트워크로 확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을 더 공고히 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몫이고 선택이지 이게 누가 맞다 누가 못하다 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로운 천재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이론들이 발전하고 그 수많은 아류들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덜 괴롭고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큰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융을 통해서도 또 더 확장된 것 같고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도 굉장히 환경이 중요하구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기질과 천성 외에도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이것도 더불어 배우게 됐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이런 뒷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이런 야사가 정사보다 늘 재밌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는 프로이드의 삶을 좀 지향하는 사람인가 나는 융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인가 가장 좋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프로이드처럼 또 필요하다면 융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유연한 삶이 좀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 거기까지 우리는 선생님의 배움을 확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전달자 메신저 저는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